자, 오늘은 2022 해성여고 고2 2학기 중간고사를 해설을 할 텐데, 선생님 대략 문제를 봤는데 대부분 문제가 좀 쉬워요. 쉽고 충분히 시중 문제집 있죠. 시중 문제집에서 열심히 푼 학생들은 다 대부분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여기 적은 6문제 있죠. 이 6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6문제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이 한 문제가 조금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2023 수능이죠. 14번. 거기에 나온 좀 개념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개념을 좀 사용했어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다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도 꽤 평이하게 나왔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크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그래도 선생님이 풀이를 이 6문제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자, 14번인데요. 14번은 지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연속성을 물어보죠. 절대값을 취한 함수라든지, 또는 이렇게 더한 함수.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렇죠?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느냐.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왜? 끊어져 있으면은 불연속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식으로 푸냐, 그래프로 푸냐의 핵심적인 판단은 뭐죠? 그치. 그리기가 쉽냐, 이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리기가 좀 껄끄러우면, 그렇죠,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차 함수잖아요, 1차. 물론 절대값이 취해져 있지만,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는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일단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 fx 같은 경우에 지금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자, 제일 첫 번째, 절대값이 2보다 크면 그때는 절대값 x라는 함수를 따르겠대요. 그래? 자,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맞지? 어디서만 그려야 돼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2가 나오고요. 여기도 그렇죠,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 자, 요 가운데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그리고 0은 아니래. 그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래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뭐. 맞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처럼 여기 2를 만약에 대입한다면 이의 극한값은 얼마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찐 0일 때는 지금 함수값이 뭐죠? 0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fx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대값 fx에 대해서 물어보네. 절대값 fx는 얘를 위로 접어 올린 거잖아요. 맞지? 위로 접어 올리게 되면 이 부분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말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겠니? 여기. 그래서 이의 우극한 자극한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주장은 틀리게 된 거지. 선생님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접어 올려서 지금 판단을 한 거다. 자, 니은 fx와 f-x. 그래? 저거 어떻게 할까? 일단 선생님이 여기 f-x 그래프를 그려버릴게요. 지금 처음 그린 그림 있잖아요. 얘는 뭐지? 그렇지. 그냥 fx 그래프지. fx 그래프예요. 근데 f-x 그래프는 얘를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fx를. 맞니? 그래서 fx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자, 이 부분은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맞지? 그 다음 이 부분은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여기는 0 그대로 되겠지. 자, 여기는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지금 빨간색이 바로 f-x예요. fx와 f-x를 더한 함수. 자, 내 관심 더한 함수거든. 만약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 2잖아요. 지금 노란색도. 빨간색도 2잖아요. 그 둘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가 되겠지. 그리고 이 직선을 더하면은 1차와 1차를 더하면 어차피 직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되겠니? 이쪽 편도 마찬가지이겠네. 자, 보다시피 이렇게 그려질 거고, fx와 fx를 마이너스 fx에 더한 함수.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조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잘 봐. 여기는 봐봐, 대칭이란 말이야. 어디에 대해서?
x 이꼴 y 이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선을 그어서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대칭이니까 이 둘 더한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되겠니? 딱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대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멍이 뚫리고 됐니? 0일 때는 더해봐야 어차피 0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주황색 그림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 구멍 뚫리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로 가면 뭐라고요? 바로 니은에서 말하는 fx와 f-x를 더한 함수인데 걔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얘가 불연속이지만 이 전체 입장에서 제일 함수값이 작은 것은 지금 어떻죠? 마이너스 4 맞습니다. 최소값이 되는 x값이 한 개가 아니지 여러 개 나오는데 하여튼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 건 맞아요. 지금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자, 절대값 fx와 f-x 아까 그린 그래프지. 선생님 그래서 옆에 빨리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자, 여기가 지금 fx 그래프를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린 거야. 근데 걔는 지금 f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절대값을 취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거를 접어 올리면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처럼 그리게 되면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린 거죠. 맞지? 그 다음 f-x 그래프는 선생님 지금 밑에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둘을 뭐 해라고? 더하래. 그래?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네. 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여기에다 살짝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보다시피 이쪽이거든. 이쪽에서는 직선이잖아. 얘도 직선이잖아. 맞니? 자, 여기서 하나 사용할 거는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1차잖아요, 직선. 직선과 직선을 더하면은 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1차 함수밖에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직선과 직선을 더한 함수도 뭐다? 직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얘가 1차 식이니까. 자, 식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2가 되는데 2와 여기 2를 더하면 뭐가 되겠죠? 4가 되겠죠. 4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뭐라고?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긴 직선. 되겠니? 이 감소함수니까 이 둘 더해도 감소함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 다음 여기 보이죠? 이 부분과 이번에는 어디를 더해야 되지? 이 부분을 더해야 되겠지? 자, 양끝을 봅시다. 양끝을. 여기는 4란 말이야. 여기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어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극한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4죠. 얘는 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도록, 맞지? 극한값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한 거는 요 끝, 양끝 있잖아. 얘네들을 더한 값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 그냥 직선을 그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긋는데 이게 선생님 보니까 기울기가 딱 2라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긴 하겠네. 되겠지? 됐고. 그 다음 딱 찐 0일 때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단 말이야. 둘 더해봐야 어차피 0이 되니까 요 점은 이제는 연속이 돼버렸겠다. 좀 전에는 불연속이었잖아. 0일 때. 지금 연속이 돼버렸고, 다시 뭐 할 때? 2보다 클 때 봅시다. 여기는 2,2지. 얘도 2,2란 말이야. 그럼 둘 더하면 2,4가 되겠죠. 여기 4거든. 그리고 직선이니까 증가하는 직선이라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뭐 이게 꺾였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구하라면 구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만 대답하면 되잖아. 개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여기 하나 끊겼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연속이 돼버렸지? 여기도 연속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인 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거짓이 되겠네.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그렇죠. 그래프로 풀었어요. 그래프로.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거는 직선과 직선을 더한 함수 있잖아. 즉 부분이 직선이잖아. 둘 더하게 되면 어차피 직선이 되기 때문에 양 끝점만 가지고 다시 더한 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지금 미분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고 더함수가 연속이래요. fx가. 그리고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 f는 2보다 작을 때는 뭐하다고? 2차 함수란 건 확실해. 맞죠? 이렇게 2차 함수인 건 확실한데 지금 2 이상일 때는 뭐라고?
더 이상 2차 함수란 보장은 없고 요 관계를 만족한다고요. 맞니? 그럼 이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분을 추측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건 근데 이 식밖에 없어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요 오른쪽 부분을 조금 추측해봐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정보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x2 빼기 x1, fx2 빼기 fx1. 얘는 잘 알다시피 뭐죠? 그렇죠. 평균 변화율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x1과 x2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뭐 선생님 잘은 모르겠지만 이쪽을 대충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인데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평균값 정리. 맞습니까? 자, 이 평균 변화율은 정확하게 어떤 C가 존재해서 이 구간 사이에 그 C의 순간 변화율과 같죠. 그래서 이 분수로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식을 F'C, C는 x1과 x2 사이의 값. 맞니?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왜? 표현값 정리에 의해서. 이 동호가 보장이 된다. 되겠지? 우리가 근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지금 얘는 빼고 나누고 한 연산인데 걔를 이렇게 미분이라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이상의 임의의 x1, x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임의예요. 임의. 이 이상의. 따라서 C가 있는 값도 어때? 얘가 만약에 2.1이고 얘가 2.1일 수도 있잖아. 그때도 얘는 성립해야 되거든. 이 사이에. 그러니 C가 취할 수 있는 값도 임의가 되겠죠. 뭐보다 큰, 그렇죠. 2보다 큰 임의의 C에 대해서. 임의 C에 대해서 그 미분계수가 항상 12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조건을 선생님이 지금 사용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미분계수는 뭐라고? 무조건 12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 그렇군.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함수 f는요 여기가 2차 함수잖아요. 맞지?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하고 더함수가 연속이래. 얘가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f는 뭐다?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구간으로 정의된 이 2란 경계값에서도 연속이 보장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2의 자극한 보겠습니다. 2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4a 플러스 2b 맞니? 얘는 또 오른편에서 있는 함수에다가 2를 뭐 한 값? 대입한 값과 같아야 되겠네. 근데 지금 이 함수는 그치 2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무슨 함수인지 몰라서.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서 연속성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는 조금 정보가 안 나와. 근데 일단 얘는 또 미분도 가능해야 되잖아. 따라서 자미계랑 우미계랑 어때요? 같아야 되죠. 자, 자미계는 얘를 미분을 하고 뭐 하면 되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a 플러스 b가 되겠죠. 물론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해. 자, 그 다음 우미계를 써야 되는데 우미계는 지금 보다시피 정보가 이것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12보다 뭐 해야 돼? 작은 값이 나올 거야. 요 우미분 계수는. 그래? 그럼 얘가 뭐랑 같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왼쪽에서 나온 값과 오른쪽에 나온 값이 같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값 자체가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겠니? 좋아. 그러면 지금 이 조건밖에 없고 문제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가 보는데 봤더니 어때? 자연수잖아요. 그리고 순서쌍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다? 오케이. 나열을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A가 1이라면 자연수 B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능해요? 8까지 가능하죠. 맞니? 자, A가 만약에 2라면 이게 8이니까 1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4까지 가능하고 얘가 3이면 B가 0이 돼야 되잖아. 자연수라서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1, 1,2, 1,8까지 해서 여기 8개. 여기는 2,1, 2,4까지 해서 4개. 답은 몇 개가 되겠지? 그렇죠. 12쌍이 나온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표현값 정리를 그렇죠. 사용한다라는 관점만 만약에 눈치를 챘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인데 17번은 어려워서 푸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미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잘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를 먼저 하고 두 번째 풀이를 할 텐데 이게 아마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가 될 거고 선생님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임의잖아, 임의.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근데 특정한 하나의 점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보다시피 임의 x2, x1에 대해서 x2, x1에 대해서 이놈이 평균 변화율이 2로 일정하다고 했잖아. 임의. 그러니 내가 지금 아는 이 x가 특별히 뭐인 순간을, 그렇죠, 2인 순간을 대입해도 이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2를 대입할게요. 됐습니까? 2를 대입하고 x2에 해당하는 그냥 x라고 할게. 왜? 임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5가 되죠? 왜냐면 2,5로 지나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fx는, 자, 일단 x-2를 양변에 곱하고요. 그 다음 얘를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그냥 한 줄에 나오는 거고, f6을 구하라고 하면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18이 우리가 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도 되는데, 이미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뭐, 평균 변화율이 지금처럼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은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점이 이렇게 존재해서 평균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되겠니?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 즉, 저 표현은 뭐냐? 그렇죠. 직선이라는 뜻이죠. 평균 변화율이 일정하다. 그러면 직선이다. 이미 알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fx를 지금처럼 ax 플러스 b라고 두는데, 지금 하필이면 2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2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지금 지나는 한 점 2,5를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b 값이 나와서 함수 fx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됐니? 따라서 fx는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왔죠. 이제 어쨌든 답은 18, 18이 된다. 다음 넘어갈게. 자, 다음 이제 서술형 1번인데 이게 수능 23년도 수능 14번하고 좀 유사합니다. 어떤 개념이 유사하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 다시 또 극한값을 원하는 거거든. 그때도 극한이 극한이니까 약간 머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아는 극한값이라는 것은 a가 4 마이너스, 즉 4의 자극한이잖아. 사실은 a가 3.9, 3.99, 3.999 이렇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의 값이 어떻게 되니? 그걸 관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a가 3.9일 때를 대입을 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너희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그냥 A가 3.9라고 할게요. 자, A가 3.9라면 지금 3.9를 그냥 대입할 거예요. fx라는 애는 말이에요. 보세요. x-1.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뭐는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는 봐줘야 돼. 얘랑이 만날까, 안 만날까. 여기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뭐, 요렇게 해서 둘이 만날 수도 있잖아. 따라서 둘은 뭐하다? 같다. 이 방정식을 풀어봐서 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자, 이항해서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8x니까 9x,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16이죠. 그러니까 15는 0이네. 됐니? 아,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x가 되겠죠.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이거 계산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하여튼 얘의 근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그렇지 조금 이상하게 안 될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판별식을 본 거예요. 맞니?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봤더니 뭐예요? 음수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이 둘의 교점은 없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교점이 없이 그리는 게 맞겠다. 그 다음 선생님 지금 A에 3.9를 넣었다. 그러면 3.9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되겠지? 3.9가 여기라면 3.9보다 작을 때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되겠니? 1차 함수. 그 다음 3.9보다 클 때는 뭐예요? 2차 함수.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되겠지? 지금 이 함수가 뭐라고? fx라는 함수예요. 노란색이. a가 3.9일 때. 그때 지금 요 극한값이 뭐하는 존재하게 하는 k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내가 3.9라고 생각했으니 a에 3.9를 넣을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극한값은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9 플러스와 3.9 마이너스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f의 3에 3.9의 우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얘잖아. 맞니? 즉 f라는 함수에 3.9에서 우극한은 지금 0은 아니고 요 값으로 가까이 가잖아. 이 값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3.9를 넣은 거죠. 맞니?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이거는 0.1이니까 마이너스 0.01 이 정도 될 거 같네. 그 0으로 가까이 가고. 자, 3.9 마이너스는요. 보다시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일단 얘가 찐 4일 때는 얼마가 되니까 여기다 4를 넣게 되면 3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할까? 3.9를 어디다 넣어야 되겠지? 그렇죠. 요 함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9 빼기 1 맞니? 자, 이거를 거칠게 계산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0.01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 2.9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둘의 극한값이 같니 다르니? 자, f의 자극한 우극한 값이 지금처럼 달라요. 그런데 f의 x 플러스 k 되겠죠? f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k f의 x 마이너스 k가 극한 값을 구해서 그 둘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둘을 곱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즉 곱한 두 개의 결과값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었죠. 사실 뭐냐면 f의 좌우 극한값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뭐 어떤 조건이 되면 극한값이 00이 되면 이 전체 곱한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00이 들어가게 되니까 0, 0 이렇게 돼서 좌우 극한값이 같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상대편에 있는 자 내가 발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극한값이 0이면은 이 두 개를 곱한 함수 입장에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좌우 극한이 같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사용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fx-k라고 했는데 x-k 자체는 하나의 정의역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k라는 값이 여기 있다라면 얘의 자극한,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여기가 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0이 되기를 희망하잖아. 그러니까 x-k라는 값이 뭐가 되면 4가 되면은 충분히 좌우 극한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k가 뭐가 되면 된다고? 4가 되면 충분합니다. 되겠니? 즉 여기는 지금 x가 3.9로 가니까 3.9-k가 4가 되면 충분하다고. 또 여기가 돼도 되잖아요. 이거는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뭐가 되죠? 0이 되잖아요. x-k란 값이. 맞죠? 즉 3.9-k 맞습니까? 자, x가 지금 3.9로 가니까 얘가 뭐가 돼도 1이 돼도 충분하다고. 따라서 그러한 k 값은 몇 개 나오지? 3.9 빼기 4 여기는 3.9 빼기 1 해서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맞습니까? 개수 입장에선 두 개니까 자,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개수는 지금 뭐라가 된다고? 2. 다시 말해서 g 3.9는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a가 3.99가 되는 순간 이 실수 k의 값이 역시 여전히 두 개가 되겠죠. 왜? 얘가 3.99라도 어차피 4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거 3.99로 바꾸기만 하면 돼. 99. 맞니? 그럼 여기는 이제 3.99 빼기 4라는 숫자 하나랑 3.99 빼기 1이라는 숫자 하나, 이 두 개가 역시 또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그냥 2입니다. 2. 알겠지? 선생님이 자, 잠깐 너희가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은 조금 어때? 좀 모양 빠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 선생님 3.9 1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수학에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풀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4-h. h는 어떤 양의 실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h가 0.1이면 얘가 되겠죠. h가 0.01이면은 3.9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A를 4-H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4-H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4-H의 우극한과 4-H의 자극한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4-H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H 제곱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4-H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니? 얘는 3-H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H는 0에 가까운 숫자지 찐 0은 아니야. 그래서 얘 둘의 값은 뭐하지? 다르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쩔 수 없이 0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또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꾸면 돼요? 4-H 빼기 K가 4가 되는 거. 4-H 빼기 K가 1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따라서 K는 이때 뭐가 되냐면 H가 나올 거고 이거는 K가 뭐가 되는 거죠? 넘기면 3-H 되겠니? 그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항상. 그러한 K 값이. 자, H가 0.1이면은 0.1하고 2.9가 나올 거고 0.01이면은 0.0이라고 2.99 이렇게 두 개씩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4의 자극한 값은 항상 K 값이 두 개 있도록 한다고요. 되겠니? 이게 답이야. 일단 끝이야. 끝인데 선생님 참고로 설명 한번 더 해줄게. 뭐를? 자, A가 3.9일 때랑 A가 뭐일 때는 찐 4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분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G4를 한번 구해볼까요? 다시 말해서 얘랑은 같지 않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이유도 없고 알겠지? 항상 같지도 않고 이 점 몇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내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A가 4라고 쳐볼게요. 극한값을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딱 4에서 뭐가 되겠니? 4에서 4보다 오른쪽에서는 지금처럼 2차 함수, 4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4에서 지금 어때요? 우극한 자극한이 뭐합니까? 다르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로 갈 때 fx와 fx-k의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할게요. 되겠지? 근데 지금 보다시피 4의 우극한과 4의 자극한을 한번 봤더니 f 입장에서 4의 우극한은 얼마예요? 0이죠. 4의 자극한은 얼마입니까? 3이죠. 맞지? 그러면 fx 플러스 k 입장에서 곱해서 0이 수렴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극한 자극한이 다 0인가 한번 찾아볼래? 일단 뭐는 충분해요. 1은 충분하죠. 즉 4-k의 값이 여기 x-k인데 4로 가까이 갈 테니까 4-k의 값이 뭐면은 1이면은 지금 보다시피 둘 다 0이 나와.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도 0, 왼쪽에서 가도 0이잖아. 그런데 1이면 이거는 오케이란 말이야. 근데 4-k가 뭐면은 4면은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뭐죠? 0이지만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뭐야? 3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가 동시에 두 개가 0이 안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극한은 얼마예요? 3이고 우극한이 0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 딱 4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연속을 만들게 하는 이 곱한 것이 연속이란다. 이 곱한 것이 수렴하게 하는 k 값은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딱 4인 순간에는 우극한 값이 0이지만 자극한 0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까 3.9일 때는 어때요? 요 놈의 4에서 좌우 극한 값이 모두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요. 찐 4일 때는 이게 0이 안 된다고. 자극한이 0이 안 된다고. 근데 3.9 정도만 돼도 여기 4에서의 좌우 극한 값이 동시에 0이 되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G4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한 개밖에 없고요. 얘는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 4랑 3.9랑 3.999랑 완전 달라. 알겠지? 그걸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서술형 2번인데 이 문제도 유명한 그렇죠? 교육청 기출 문제죠.
선생님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해서 뭐 센이라든지 고쟁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마 풀어본 학생이 꽤 많을 거야.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자 이것도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여기가 6, 8 되겠니? 그랬을 때 자 반지름의 개수가 계속 뭐 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x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은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x가 1이면 이게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을 그려가지고 이 직각삼각형하고 만나는 교점은 여기 두 개 나오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2가 될 거야. 그 다음 얘가 조금 커져서 2가 되더라도 어때요?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더라도 역시 교점은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교점의 개수는 2개만 나오는가? 아, 그렇지 않아. 조금씩 크게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딱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뭐 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최초로 나오는 순간은 지금처럼 접하는 순간이지. 어디와? 변 AC와 접하는 그 순간에 이 원과 이 삼각형의 교점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3개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2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됐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몇 개가 될 거라고? 3개가 될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이 접할 때의 반지름을 내가 구해야 되겠네?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접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접선과 중심하고 연결한 직선은 수직이죠. 맞니?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림을 좀 따로 그릴게. 왜냐면 너무 겹쳐져서 잘 안 보이네. 6, 8 되겠지? 자, 여기가 만약에 접한다면은 지금처럼 뭐가 보이죠? 닮음이 보이죠? 수직의 수직이니까. 맞지? 그리고 6대 8대 10 이거 나오고요. 되겠니?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한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되겠니? 10 곱하기 이거를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2분의 1 10 곱하기 R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R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R은 10분의 48 다시 얘기하면 5분의 24죠. 하필이면 얘가 5분의 24가 딱 되는 순간에 몇 개가 된다고? 3개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자,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은 교점이 이제 몇 개가 되지?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맞니?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4개가 되겠죠? 딱 5분의 24인 순간에는 3개고. 따라서 얘 우극한 값은 4가 되고 자극한 값은 2가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서 또 이렇게 4가 되다가 또 바뀌는 순간이 있죠. 어느 순간? 이번에는 그렇죠. A를 지나는 순간 교점이 몇 개만 되지? 3개만 되지. 되겠니? 자, 여기서까지 반지름은 뭐지? 6이니까 R이 정확하게 딱 뭐 있는 순간 6인 순간 다시 3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또 크게 조금씩 하게 되면 그러면 교점이 2개만 나오겠죠. 계속 2개만 나올 거야. 뭐 6.1 이렇게 하면 2개만 나오다가 또 오는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지금처럼 C를 딱 지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1개가 되겠지. 자, 여기서까지 거리는 8이니까 딱 8이 되는 순간에 교점이 1개 나오고 이거보다 커지면 어때요? 이제 교점은 존재하지 않겠죠. 맞니? 그래서 뭐 8.1을 넣으면 이제 0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어느 순간에서 이 F라는 함수는 불연속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 순간 맞습니까? 3개가 나온 거 맞고 자, 얘를 합성을 했대. 몇 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 보입니까? gx는 3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에다가 f를 합성했대요.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 찾아래. 자, 지금 보다시피 얘는 무슨 함수죠? 그렇죠. 연속 함수죠. 맞니?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f인데 지금 보다시피 f라는 얘는 5분의 24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6일 때 불연속, 8일 때 불연속이잖아. 근데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이 x가 바로 정의역이거든. 여기 있는 애가. 맞지? 따라서 얘가 불연속이 되는 애는 자, 어떤 값을 넣었더니 그 함수 값이 뭐가 되는 애, 5분의 24가 되는 그 순간에 x가 불연속이 되겠죠. 자극한 우극 값이 여기 달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 전체 값이 뭐가 될 때, 5분의 24가 될 때, 또는 6이 될 때, 또는 8이 될 때가 우리가 원하는 x가 되겠지.
자, 넘겨서 한 번에 풀게, 한 번에. 2를 빼세요. 3x는 5분의 14, 4, 6. 그 다음에 3으로 나눌까? 그러면 15분의 14. 그 다음 3분의 4, 2. 되겠니? 그래서 따라서 이 세 개의 점이 뭐하다고요? 불연속이 되게 하는, 저 합성함수 입장에서 불연속이 되게 하는 x 값이 되겠다. 자, 다음 20번인데 서술형 마지막 치고는 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 이거는 쌤만 하더라도 그냥 있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죠.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함수는 지금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로 그려낼게요. 자, 0,0과 6,0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죠. 맞지? 근데 2,8이라는 점이 있어요. 2,8이라는 점이네요. 자, 그리고 P라는 점이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오케이. 근데 P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되겠지? A, B 사이에서. 그랬을 때 삼각형 A, B, P 되겠니?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P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 넓이가 최대가 된대요. 맞니? P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개만 잡아봤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입장에서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은 뭘로 잡는 게 좋냐면은 AB로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높이는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 다음에 노란색일 때도 밑변은 뭐가 되는 거지? AB로 잡고 이때의 높이는 얘로 잡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P는 계속 바뀌지만 계속 삼각형도 바뀌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입장에서는 밑변은 계속 같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넓이가 가장 클 때는 당연히 뭐 하면 되겠지? 이 높이가 가장 많을 때, 클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점에서 이 AB라는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무수히 많은 수선의 발들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건 언제냐 이런 뜻이잖아. 자, 이거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죠. 뭐 접선을 갑자기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어떻게? 이거랑 평행한 뭐가 접선을 끊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때의 접점하고 연결한 이 길이가 가장 깁니다.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눈으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얘보다 길잖아. 왜? 이만큼이 빠졌잖아. 여기 주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만큼이 빠져 있잖아. 맞니? 따라서 이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구해도 돼. 근데 2차 함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여기는 2, 여기는 6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의 무슨 점? 중점. 다시 말하면 4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잘 안 되면 그냥 계산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6 빼기 2, 0 빼기 8. 맞지? 이거랑 같은 F'T 해가지고 이 T를 찾으면 4가 나오거든. 그래. 근데 기억을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P의 좌표는 자, 저 함수에 4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니? 8이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는 이렇게 4,8이고 그때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넓이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구할게. 2분의 1에 그렇죠. 요 사다리 공식 알고 있나요? 2,8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6,0 다시 2,8.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라인은 둘을 곱해가지고 더 할 겁니다. 그래서 8이 16, 4 곱하기 0, 6, 8, 48. 맞지? 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곱하고 더 할 거예요. 6, 4, 8, 32, 6, 8, 48. 그 다음에 2 곱하기 0. 되겠지? 자, 2분의 1의 절대값.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수하에서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바로 쓸게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없어지지. 이거는 마이너스 16인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8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8입니다.